자, 그 다음에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 조금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죠. 이제 교재는 나 건폐율 용적률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오늘 용어적만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하고 용적률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얼마까지 건축이 가능하냐.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해요. 즉 여기에 어떤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 했는데 여기다 건축물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꽉 차게 건축하겠죠. 꽉 차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대지나 건축물을 꽉꽉 차게 건축하게 되면 대지에 뭐가 없어요? 공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지는 공지가 전혀 없으면 주차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또 통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대지 내에다 최소한의 뭐를? 공지를 좀 확보하자. 공지. 그래서 공지가 좀 뭐하자? 주차라든가 또는 조경이라든가 또는 뭐야? 통풍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폐율 규정입니다. 대지 면적이란 무슨 면적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 자, 만약에 근데 대지 면적은 건축 면적의 비율은 분자 분모가 생기죠. 그래서 분자 보면 100분의 70, 100분의 8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100분의 70, 100분의 80 분자로 나면 왠지 우리가 좀 불편하죠. 이때 수학적으로 분자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분자 분모 없어지죠? 네? 분자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뭐라고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거예요. 좋은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00을 곱해주면 분자 분모 없어지잖아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100분의 80은 100을 곱해주면 80%, 100분의 70은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100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건폐율이 60%다. 이렇게 나면 전체 대지 100제곱미터 가운데 최고 얼마까지?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제곱미터까지. 그럼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공지로 비워두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건폐율 규정이에요. 단 유의할 점은 건폐율 60%라는 얘기는 반드시 60제곱미터를 건축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고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50을 건축하나 40을 건축해도 무관하죠. 그러나 60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건폐율 규정입니다. 그럼 이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요? 60제곱미터를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 그럼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 면적은 여러분 이 공식 아시죠? A는 B분의 C. 그럼 C는 뭐죠? 네? 이거잖아요. B는 뭐죠? 이거죠? 이 공식 이제 자꾸 응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에다가 뭘 해주면 돼? 건폐율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건축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잖아요. 곱하기 건폐율 얼마? 60%죠? 60%에서 60을 곱해버리면 안 돼요. 얼마를 곱해야 돼? 0.6을 곱해야지. 0.6. 이걸 곱하니까 얼마 나온다? 이게
60제곱미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면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건폐율 이렇게 하면 나온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건폐율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건폐율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건폐율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도 지역. 생각해 보세요. 도시지역은 건폐율이 높겠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건폐율이 낮겠죠. 도시지역 가운데서 상업지역은 높겠죠. 녹지지역은 낮겠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냐.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건폐율이 높아서 건축물 가급적 많이 찾아 먹어야지. 그렇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진다. 이게 건폐율 규정입니다. 그 다음 용적률. 용적률은 이건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 연면적 비율을 말해. 연면적 비율. 대지 면적이란 연면적. 대지 면적이란 연면적. 연면적은 뭐냐? 연면적. 연면적은 요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해요.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해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한 층이 100제곱미터야. 한 층이 100제곱미터. 그럼 이게 몇 층 건물이죠?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죠. 네. 두 분 앞으로 휴대폰 가지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밖에 나갔다 갔다 하시면 본인이 공부를 집중을 못 하세요. 올해 합격하셔야 되면 일체 제 수업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다른 분을 위해서나 앞으로 일체 금지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하면 아예 휴대폰을 딱 꺼놓으세요. 뭐 급하시면 그분들이 다음에 휴학 끝나고 또 다시 할 거예요. 자, 대지면 이렇게 되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잖아요. 그럼 지상 3층이 얼마다? 300제곱미터죠. 지하 2층 플러스 얼마? 500제곱미터 되죠. 총 500제곱미터 되죠. 이걸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해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다른 말로 뭐냐?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연면적에는 이 지하층도 포함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냐? 대지 면적에 대해서 연면적을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냐. 대지 면적의 몇 배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도 곱하기 뭘 해준다? 100을 해주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용적률이 만약에 200%다. 용적률이 200%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대지 면적이 몇 배까지? 2배까지. 무슨 면적을? 연면적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용적률이 500%다. 대지 면적 몇 배까지? 5배까지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지 면적 5배까지.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용적률 500%야. 그럼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500제곱미터 된다는 500제곱미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연면적 500제곱미터는 뭘 의미하죠?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죠. 그럼 한 층 바닥을 얼마로 고정시키냐에 따라서 층수가 나오잖아요. 한 층 바닥을 100제곱미터로 고정시켰다. 그러면 몇 층? 5층. 50제곱미터로 고정시켰다. 그러면 10층. 이게 용적률이야.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다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대지 면적이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용적률이 200% 보면 대지 면적이 2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된다는 얘기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 합계이므로 바닥을 얼마로 건축하느냐에서 층수가 나온다. 그렇죠? 이게 용적률 개념이라고. 아셨죠? 자, 그러나 실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여기서 해줘야 할 게 있는데
실제로는 말 여기 이 연면적에서 몇 가지를 빼주거든요. 몇 가지를 빼줘. 정확한 이제 네 가지를 빼주는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빼겠습니다. 첫째, 지하층 뺍니다.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이라도 주차장 있죠? 주차장 공간 빼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죠. 일단 두 가지만 합시다. 무슨 말이냐?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어때?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마음대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차장도 어때요? 용적률에서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건축을 제한받아서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층하고 주차는 마음껏 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용적률에 상관이 없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건축하고 싶다.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지하를 계속 파면 돼. 지하를 계속. 그렇죠?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지하를 계속 팔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는 것이지. 그죠? 자, 이게 용적률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실제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지상 11층 건물에 지하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적률은 몇 프로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세요, 다. 네? 확실해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계산은 손으로 하세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은 눈으로 하고 계산은 뭘로 한다? 연필로 한다. 계산은 연필로. 몇 프로? 맞아요? 조원 씨. 500% 나왔어요? 네? 무슨 계산기까지 필요해. 맞아요? 500% 맞아요? 나왔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대지 면적이 얼마야? 100이잖아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원래 지상 11층에다 지하 2층까지 포함한 게 원래 연면적이죠? 그럼 총 몇 개층이야? 13개층이죠. 13개층 곱하기 5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다? 650. 이게 원래 연면적이야. 그쵸? 연면에서 빼줘야 되죠? 뭘 빼줘? 지하 2층. 지하 2층이면 100이 빠지겠네?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주차장이죠? 이것도 빼야 되겠네? 얼마? 150을 빼줘야 되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0%니까 여기서 용적률 50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다 이렇게 나왔나요? 조은 씨. 네?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이해가요? 지금 이해가요? 다시 똑바로. 부끄러운 건 한 번으로 끝나. 모르면 오래 가요. 대지 면적이 100이죠? 대지 면적이 100. 대지 면적이 100. 연면적은 원래는 총 연면적이죠? 그러면 13개층 곱하기 얼마? 50이니까 650이죠? 600에서 뭘 뺀다? 지하층 2층 빼주고 지상 1층이니까 3개층이 빠지죠? 150을 빼고 곱하기.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500분의 지하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죠? 지상 11층에서 또 이거 없애버리고 10층이죠? 10층 곱하기 50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용적률 500%입니다. 용적률 500%가 무슨 뜻이라고요?
용적률 500% 무슨 뜻이다? 네? 네.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 5배까지. 무슨 면적을?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다. 이때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니까 바닥을 얼마나 고정시키냐 층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차지하시는 이게 용적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면적은 또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면적. A는 B분의 C, C는 뭐다? 그렇죠. 대지면적.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용적률 해주면 되잖아요. 용적률.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렇죠? 이게 연면적 계산 방법이야. 대지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대지면적 100제곱미터 곱하기 용적률이 500%야. 그럼 얼마나 곱해야 돼? 500%니까 500을 곱해야 되죠? 500%니까 5배니까 5를 곱해야 되지.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 된다? 5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면적 계산 방법입니다. 연면적. 됐죠? 그래서 오늘 건폐율, 건축면적, 용적률, 연면적. 용적률은 건물에 뭐와 관련된다고요? 그럼 건물에 층수와 관련된 겁니다. 층수. 그럼 실제 층수를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럼 건축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건축을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는 뭐에 달려있다? 용적률에 달려있다는 거죠. 용적률이 만약에 300%라고 합시다. 용적률 300%면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 3배까지 연면적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지 면적 현재 얼마입니까? 뒤에 단위는 안 붙여요. 단위는 100 하지 말고 100제곱미터라고 하세요. 대지 면적 얼마다? 100제곱미터. 용적률이 몇 프로? 300%. 그럼 연면적은 얼마? 연면적 300제곱미터 되는 거예요. 3배니까. 그래서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3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죠. 그럼 바닥을 얼마로 건축하는지 층수가 달라지겠죠. 바닥 한 층 얼마? 60제곱미터를 건축했다. 그럼 몇 층? 5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용적률이 600%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6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 된다? 600이 되죠. 600이 되면 60으로 건축 몇 층? 10층이 나오죠. 이 건물의 층수가 뭐하고 달려있다? 용적률에 달려있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층수 계산 방법입니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숫자 나오는데 또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실력이면 뭐 다 계산한 문제니까. 그죠? 어려워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뭐처럼 전국적으로 그 초등학교 좀 뜨네. 자,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계산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또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하는 종류가 달라지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것이고 땅값이 싼 지역일수록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을 거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건 어디 나와 있느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 아까 우리가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있죠?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몇 개죠?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몇 개죠? 4용도 9지역. 4용도 9지역.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총 9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9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규정한 겁니다. 왜?
법에 의한 용도적은 법으로. 그다음 시행령. 시행령에 의한 용도적이 나오는데 우리 시행령에서 용도적이 나오는 것은 도시적뿐이야. 아까 도시적이 4개적이었죠. 주상공로. 이 4개적이 시행령가 몇 개적으로 나눠진다? 16개. 그러면 도시적이 16개적이 시행령이 나눠집니다. 이 시행령에 의한 용도적은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법에 의한 용도적은 법에서, 시행령에 의한 용도적은 시행령에서 건폐율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는 건폐나 용적률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이게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서울시 조례가, 부산광역시 조례가 전부 다 정한다고. 이 조례가 무슨 조례냐? 6개 지역. 6개 지역. 무슨 조례? 도시, 군, 계획조례입니다. 도시군 계획조례. 6개 지역 도시군 계획조례. 자, 6개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그 건폐율이 몇 프로고 용적률 얼마냐 찾아볼 때는 항상 그 지역의 도시군 계획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아셨죠?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여기에 규정돼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이라든가 건폐는 이제 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건폐율 용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사실 이 수치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왜?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조례가 얼마나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건폐율 용률 저 열심히 암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 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암기하고 저는 출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죠? 출제인 덜 든 사람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 고민할 게 어디 한두 가지야? 신경 쓸 게 국가도 걱정해야 되고 사회도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걱정할 게 많은데 저는 아무 부질없는 수치를 가지고 출제한다. 이건 암기로 테스트한 문제잖아요. 근데 암기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렇죠? 지역 조례가 정하면 우리는 조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서울시 조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이 법이나 시행령 규정 이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나 시행령 규정은 누가 알느냐? 조례를 정하는 지방 의원들이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을 알아야하는데 그러나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은 출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지방자치는 다 다르잖아. 출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이제 건폐율 몇 프로 쭉 나오는데 이런 수치가 몇 프로냐 하는 건 출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올해도 출제가 됐죠. 우리가 냈어요. 됐는데 자 분명 그렇게 했거든. 건폐율 용적을 수치 암기하지 마라. 절대 수치를 출제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 나온다면 그 출제에 덜 뜬 사람 아니면 출제 안 할 거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 어느 지역이 건폐율이 높고 어느 지역이 건폐율이 낮고 이 순서는 기억해라. 순서는. 그럼 순서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가 된다. 올해 나왔잖아요. 다음 중 건폐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옳게 짝재진 것은 딱 그렇게 나왔죠. 그죠? 50년, 60 이게 나온 게 아니야. 그죠? 그건 제대로 출제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바로 우리 국토개혁법 2번 문제. 바로 올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수치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부질없는 수치 막 암기해서 뭐 해줘 그걸. 자 이래서 건폐율 용적률까지. 그래서 3단계 법 시행령 조례가 하는데 3단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례.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찾아보는 연습.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숙제. 다음 주 오실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서 서울시의 건폐율과 용적이 있죠? 그건 실무에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서울시 건폐율과 용적은 여러분 나중에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실무해야 될 거잖아요. 서울시 건폐율과 용적을 찾아서 이 서울시 건폐율과 용적을 딱 프린트로 뽑아 가지고 오세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으셔가지고 건폐율과 용적을 서울시의 건폐율과 용적을 딱 21개 저기 있죠. 그걸 뽑아가지고 오시라고요.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숙제 안 내요. 여러분들 뭐 써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죠? 그냥 출력만 해가지고 오라는 거야. 몇 분 걸려 이거 하는데. 빠르면 2, 3분이면 되고 길게 걸리면 한 10분 걸려요. 그러죠? 어떻게 하면 돼?
네이버에 물어봐. 어디에서 뽑아야 돼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그걸 어디에 찾아야 되냐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방에 들어가세요. 방에 들어가셔서 컴퓨터를 켜세요. 그렇죠?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시 어디를 들어가셔야 돼?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돼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저 도시계획조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도시계획조례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어디에 올려졌는가 이것은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찾아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서울시 홈페이지 여기 좀 뒤져보면 조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봐야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야지. 이거 고민 안 하면 또 나중에 못 찾. 그래서 그걸 찾으셔가지고 건표 용도를 딱 클릭하셔서 서울시 거 건표 용도 딱 찾아가지고 프린트 딱 뽑아오시면 돼. 그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남이 해온 거 복사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걸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찾아봐야 된다. 남의 거 복사해 왔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가져오는 게 중요한 일은 꼭 손으로 찾아보셔야 된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고요? 뭘 그렇게 걱정해요? 프린터 없으면 PC방에서 뽑든가 아니면 어때? USB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 와서 뽑든가. 그죠? 그럼 금방 학원에는 다 가능하니까. 학원에 컴퓨터가 나니까. 좀 아침 일찍 오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안 해온 사람은 점심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제가 점심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 제도가 모두 끝났습니다. 용도 지역. 자, 이제 용도 지역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용도 지역,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 자, 용도지구 보시 245쪽에 용도지구는 뭐냐? 지정 보시니까 이 의 나오죠? 용도지구란 토지용 건축 용도 하나, 건폐율 둘, 용적률 셋,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 또는 완화, 밑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뭐한다? 정지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용도 지구는 말이죠. 이건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해. 아까 용도지는 전교 모든 땅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용도지는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한다고. 용도지구는 이건 2차적으로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이 1차, 용도지구가 2차. 뭐하게 정하냐? 용도 지역의 규제를 뭐하게 해서? 보충하게 해서. 아까 용도지에서 세 가지를 규제한다고 그랬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근데 이걸 갖다 더욱더 보충하기 위해서 저는 용도지구입니다. 여기서 보충의 의미는 뭐냐? 보충의 의미는 그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할 수 있다? 완화시킬 수도 있어요. 강화 또는 완화. 강화 또는 완화.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아까 용도지구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규제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완화시킨다는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규제는 주로 강화될까요? 완화될까요? 주로. 강화. 어떻게 하셨어요? 규제를 더 보충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용도지구는 토지 호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자고로 호적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호적이 안 좋아. 호적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럼 호적이 안 좋으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호적을 한번 바꿔볼까? 호적 근데 타고난 호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호적을 보충할 수는 있죠. 예? 어떻게 하면 호적이 보충되지? 여자가 시집을 잘 가면.
남자가 장가를 잘 마면 호적이 보충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일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근데 용도지구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보니까 처녀 때 총각 때보다 규제가 더 약해져요, 강해져요? 규제가 주로 더 강해지죠. 없던 통행금지도 생기고, 그렇죠? 저도 통행금지 10시거든요. 통행금지도 생기고 말이죠. 그렇죠? 자꾸 어떻습니까? 안 듣던 잔소리 듣다, 그렇죠? 규제가 더 강해지죠.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호적을 한번 보충하기 위해서 결혼해 보니까 규제는 주로 강화되더라.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좋은 거 나쁜 거, 결혼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용도지구는 미운 거야. 용도지구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짓는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 하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이죠. 얼굴도 저보다 안 이쁜 것 같고 그러던데 나중에 결혼을 탁 하고 나니 빛과 번쩍하는 차를 타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아주 가끔 동창, 그러죠?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결혼을 잘 했다는 거죠. 규제가 완화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도지구도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지구는 용도 중에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용도지구는 호적을 바꿔주는 것이다. 보충해주는 것이다. 그게 결혼하는 것이다. 규제는 더욱더 강해진다. 이렇게 한다? 주로 강해진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미운 건 이쁜 거? 미운 거. 근데 용도 중에서 이쁜 지구가 딱 2개 있다. 아까 결혼 잘하는 사람 2가지 했는데 이게 소위 여러분 개발, 지능, 지구라는 거하고요. 여러분 취락지구라는 겁니다. 취락지구. 이 2개 용도지구만 이쁜 지구, 나머지는 전부 다 미운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 2개 용도지구는 항상 반가워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저 2개 용도지구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쁜 건 또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지구, 취락지구는 좋은 지구, 이쁜 지구다. 규제가 완화된다. 아까 여러분 농림적 개발 안 되죠. 농림적 개발 안 되는데 거기다 개발진흥점 거기 개발도 가능하죠.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규제를 갖다 많이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용도지구는 종류가 말이죠. 법에서 총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10개죠. 그러니까 법에 나오는 10개 용도지구 가운데서 8개는 미운 거, 2개만 이쁜 겁니다. 용도지구는 주로 이건 입체적 규제입니다. 용도지구는 입체적 규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 용도지역은 수평적 규제라고 그랬죠? 용도지구는 입체적 규제입니다. 즉 용도지역은 땅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용도지구는 건물하고 관련된 겁니다. 용도지역은 주로 건물과 관련된다. 기억하세요. 입체적 규제. 다섯 번째, 용도지구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건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여러분 아까 용도지구는 호적이라고 그랬죠? 호적은 한 사람이 2개 가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호적을 뭐 할 수는 있지만 보충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보충할 수 있으면 호적을 2개 가질 수는 없죠. 용도지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보충해서 결혼하는 거 그렇죠? 시집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결혼은 꼭 한 번만 하는 법 있어? 아니죠. 그래서 결혼 2번, 3번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복지정 얼마나 가능?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이왕 하는 것도 몇 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뭐. 자,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용도지구가 뭐냐? 그럼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해 놓고 용도지역만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어떤 2차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에? 필요한 지역에다가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법에서 몇 개는? 10개.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다는 용도지역은 토지단 규제고 용도지역은 건물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입체적 규제다. 용도지구는 같은 지역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얼마든지 중복 지정할 수도 있다. 총 법에 10개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용도지구만 이쁜 지구, 나머지 8개 용도지구는 미운 지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개 용도지구가 여러분 교재 245쪽에 나와 있죠. 오늘 그 10개 용도지구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경관지구 뭐죠? 경관의 보호 형성에다만 몇 줄?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가 경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미관의 유지에만 몇 줄?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가 미관지구입니다. 그럼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나 여러분 개념이 좀 비슷하죠? 경관과 미관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경관은 자연적인 것이고 미관은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 즉 어떤 자연적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경관지구야. 남산 산자락, 북한산 산자락 같은 데 경관지구가 지정되죠. 미관은 주로 건축물의 미관이라는 뜻입니다. 미관의 유지. 고도지구, 제1대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채관들 규제, 높이의 최저한도 채관들 규제, 이게 고도지구입니다.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화재의 위험을 예방해서 쓰는 방화지구입니다. 적어두시죠. 방화지구는 주로 상업적에 많이 지정됩니다. 중심 상업적. 여러분 상업적은 건축물 높게 올라가죠. 높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에 보통 방화지구가 많이 지정됩니다. 그 다음 방재지구 뒤에 재해 예방이죠. 화재 말고 풍수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어떤 재해를 예방해서 지정된 이게 방재지구입니다. 보전지구. 보전지구는 거기 뒤에 보호 보전에다만 밑줄로 해서 보호 보전. 뭐가 먼저 모르겠지만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보전지구다. 시설 보지구. 시설 보전은 보호에다만 밑줄.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의 보호에다만 동그라미. 취락지구. 제일 뒤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는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재능지구.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에다만 밑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제일 뒤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 제한지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는 위락시설 건축하지 마라, 숙박시설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용도지구가 총 몇 개 있다? 10개.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 형성, 미관지구는 미관의 유지, 고도지구는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의 제한,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 방재지구는 재해 예방, 보전지구는 보호 보전, 시설보호지구는 보호, 취락지구는 취락의 정비, 개발진흥지구는 집중적인 개발 정비, 그리고 8번, 9번 묶어요. 8번, 9번 묶으시라고 해요. 왜 묶었죠? 규제 완화, 이쁜 지구. 이 두 개만 규제 완화, 이쁜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구가 총 10개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말이죠. 용도가 지정되면 일단 그 용도지구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죠. 규제. 역시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느냐, 또 뭐는 안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또 규정된 얘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용도지구에서 규제는 주로 뭘로 하냐? 주로 용도의 행위는 조례로 합니다. 주로 조례. 규제는 주로 뭐 한다? 무슨 조례? 6개. 지역, 아까 도시, 군, 계획조례입니다. 계획조례입니다. 6개죠. 도시계획조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용도지구는 무슨 성격? 필요한 지역에만 지정한다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이건 뭐냐? 국지적 성격 한다. 국지적 성격.
예컨대 서울에 말이죠. 한남대교 북단 이태원 앞에 있는 한남대교 북단 이런 지역에 최고 고도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근 지역에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용도지는 그 지역과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다만 부분적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특정 지역에만 지정하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은 규제를 그 지역 뭘로 한다? 조례한다. 항만시설 보호지구라는 게 있어요. 항만시설 보호지구 중에서 그럼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인천이라든가 부산 앞바다의 항만지역에 지정하죠. 그러니까 그 인천시 조례, 부산광시 조례로 규제를 이걸 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 국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뭘 한다? 주로 조례를 규제를 한다. 조례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국토개법이나 국토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여하고 없으면 조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용도지구에서 규제는 주로 뭘 하는데? 조례를 하는데 그적 조례. 근데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그적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조례는 약한 거죠. 전국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다 강력한 법률로 규제를 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다 강력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싶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특별히 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국토개법이나 기타 법률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정의하고 법이 없으면 6개 지역 조례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개법이나 기타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용도지는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공항시설보호지구라는 게 있어요. 공항시설보호지구. 아까 시설보호지구 나왔었죠? 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면 김포공항 인근지역 같은 공항시설보호지구거든요. 그러면 공항시설보호지구, 이 김포공항 인근지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 하는데 이런 규제는 그쪽 조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조례를 한다면 김포공항이 다르고 제주공항이 다르고 김해공항이 다르고 규제가 다 다르면 어때요?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일사보다는 이 공항의 안전 문제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항공법이란 법률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토개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해하고 국토개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 한다? 조례한다. 이 공식만 기억합니다. 교재보석이 행위자는 원칙, 용도 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밑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이 법이 뭐야? 이게 국토개법이죠.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황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 조례죠. 조례 밑줄. 이게 6개 지역 조례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 지구 내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 국토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규정. 그럼 국토개법이나 기타 법률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행위자는 6개 지역 뭘 한다? 조례를 한다. 조례를 한다. 규제는 주로 뭐 한다? 주로 조례인데 그냥 국토개법이나 기타 법률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래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도까지 설명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은 비교해보면 잡으세요. 자, 용도지역은 전국적으로 지정된다. 용도지구는 필요한 지역에다만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1차, 용도지역은 2차.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주로 수평적, 토지. 용도지구는 입체적, 건물.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호적은 하나밖에 없다. 용도지구는 2번, 3번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차이점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용도구역과 그다음에 개발의 허가, 그다음에 토지 허가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숙제 있죠? 숙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제가 잊어버리거든 여러분이 자진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